애초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거대한 법조 비리 카르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뭐 그건 어떻게 읽히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김만배가 박영수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게 없고 죄가 없고 박영수는 비리 몸통이니까 말할 게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는 지금 사실상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 되노니까 본인이 그와 관련돼서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방어 기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아시고. 공동체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씨. 네, 김만배 씨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등장을 했죠. 왜 김만배 씨가 등장을 했는지 기사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자물쇠 김만배 박영수 혐의에는 술술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런데 이 제목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만배 씨 입을 꾹 다물고 자물쇠다라는 대장동 자물쇠가 지금 서초동에서 이 김만배 씨 이 별명 아닌 별명인데 박영수 전 특검 혐의에는 좀 술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유상범 의원님. 네. 왜 김만배 씨와 박영수 전 특검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도 있다고 하는데. 네, 꽤 많죠. 네. 근데 네. 박영수 전 특검 혐의에는 또 술술 입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이제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본인이 직접 관련됐다면 누구나 그 부분 진술하는데 좀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본인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진술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제한된 진술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직접 관계 당사자는 이제 우리 남욱 변호사와 박영수 특검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정영학 회계사 그러다 고 본인이 직접 관여된 게 없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일종의 전문 진술의 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어떤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가면 과거의 어떤 친분 관계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개인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옵니다. 저는 이거 뭐 오랜 수사를 한 경험으로 보면 네.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같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상황이 돼 보면 나와 무관한 얘기는 좀 할 수 있지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장동 다른 사안에 대해선 잠을 수 있지만 관련 없는 건 좀 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네. 50억 클럽 박영수 휴대전화 파손 PC 기록 폐기 정황입니다. 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죠. 근데 보니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PC 기록도 폐기를 한 정황이 있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좀 인멸을 한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박영수 전 특검, 하민경 변호사님, 특검까지 한 사람이면 법 잘 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휴대전화 파손하고 PC 기록을 폐기하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법꼬라지의 면모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죠. 사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정말 법을 잘 아는 정말로 너무 유명한 박영수 특검 아닙니까? 근데 네. 이거는 구속 사유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사에 앞둬서 이제 PC를 이제 은폐하고 이거 누가 봐도 그 안에 정말 핵심 증거가 있기 때문에 파손하고 폐기하고 은폐하고 이런 네.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앞두고 있다,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식 실장님. 예. 근데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아유 뭐 구속 곧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검찰도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잘 알, 이 사람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또 대한민국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구속이 될 것이냐 여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 뭐 박영수 특검이 아무리
법꾸라지라도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증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애초부터 이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거대한 법조 비리 카르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뭐 그건 어떻게 읽히냐면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김만배가 박영수에 대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게 없고 죄가 없고 박영수는 비리 몸통이니까 말할 게 많으니까 비리 사실이 많으니까 저렇게 이제 김만배가 이제 협조를 하고 진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우리 저 한민경 패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우리 박영수 특검이 큰 아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건 짧게 요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 아니겠냐 김만배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는 지금 사실상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 되노니까 본인이 그와 관련돼서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방어 기제를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아시고. 공동체라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비리의 몸체는 원래 그 김만배와 이재명 그 시장 간의 그 특혜가 몸체죠. 이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별도의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사후적인 부분입니다. 이재정 의원님 아주 간략하게. 네, 핵심은 50억 클럽이었죠. 그 수사 미진했던 거 검찰 책임 없지 않죠.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또 김만배 씨 법조 전문 기자 사실 법꾸라지들의 연대체에 대해서는 무력했던 검찰이 이제 수순을 가야 할 마땅한 수순을 찾아가는 것이길 바랍니다. 네.